올해 LG전자 에어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능은 바로 춥지 않게 쾌적하게 제습해주는 정온 제습 기능인데요. 그동안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냉방한 것처럼 금방 추워져서 이게 냉방인지 제습인지 구분도 안 됐잖아요. 삼성전자는 올해 디자인을 대폭 개선시켰는데요. 그동안 에어컨 측면은 보통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었다면 신제품 무풍 콤보 갤러리는 패브릭 패턴이 적용되어서 마치 가구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LG전자 휘센타워의 강점이었던 기류 제어 기능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면풍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간접 바람을 보내줍니다. 2026년 신제품 에어컨이 출시되었습니다. 삼성, LG 두 브랜드 모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싹 다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올해 에어컨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삼성, LG 에어컨 두 브랜드 차이점과 추천 제품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첫 번째 에어컨 영상인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에어컨 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에어컨 시원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혓바닥이 그렇게 기냐? 복잡한 설명 개나 주고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결론만 내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추천 모델 영상을 미리 올려두었으니까 클릭하셔서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순서는 1. 2026년 에어컨 바뀐 점 2. 에어컨 구매 프로세스 3. 삼성 LG 차이점 4. LG전자 에어컨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 5. 삼성전자 에어컨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 순서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2026년 에어컨 바뀐 점 먼저 삼성전자의 외형, 기능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형 삼성의 최상위 모델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는 올해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상단 무풍 패널과 하단이 분리된 형태였다면 신제품은 상하단 구분 없이 일체형 메탈 패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모델에 비해서 제품 크기도 달라졌는데요. 제품 좌우폭이 더 슬림해졌고 높이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2025년형이 좌우폭이 49.2cm였다면 2026년형은 36cm로 대략 13cm가량 슬림해져서 공간 활용도가 좋아졌고요. 높이는 대략 2cm가량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는 에어컨의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 스타일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제품들은 측면이 플라스틱 소재였다면 올해 제품은 패브릭 패턴이 적용되어서 마치 가구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위치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제품은 제품 상단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면 2026년형은 제품 측면으로 디스플레이 위치도 변경되었고 글자도 더 밝고 글자 크기도 더 커지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요즘 에어컨은 무드 라이팅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2026년형은 양쪽 측면에 세로로 길게 불빛을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2. 기능 올해 삼성 에어컨은 과거부터 이어오던 무풍 에어컨의 컨셉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LG 휘센 에어컨의 장점이었던 기류 제어까지 적용하였는데요. 그동안은 하이패스 냉방, 하이패스 서큘 냉방 등 전면풍으로 차별화를 했다면 올해는 전면풍뿐만 아니라 측면 토출구가 추가되면서 간접 바람도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센서가 적용된 모델로 구입하면 직접풍, 간접풍, 롱바람에 무풍까지 다양한 바람을 상황에 맞게 보내줍니다. 또한 수동으로 관리하는 이지케어 셀프 기능도 더 편리해졌는데요. 그동안은 패널을 오픈하고 나사를 여러 개 빼야 해서 복잡했다면 2026년부터는 상단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쉽게 패널이 오픈되고 나사도 몇 개만 빼면 도어를 분리할 수 있어서 냉기팬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셀프 청소하기에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올해 쾌적 제습을 강조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쾌적한 제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어컨은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온도가 낮아져서 춥고 제습을 약하게 작동하면 습도가 금방 높아져서 불쾌해지는 것을 보완한 기술인데요. 쾌적 제습을 사용할 때는 열교환기에 냉매의 양을 소량만 보내줘서 필요한 만큼만 열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춥지 않게 제습을 해주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만큼만 열교환을 해줘서 전기료도 같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 휘센 에어컨의 변화된 점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휘센 에어컨은 딱 3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외형과 기능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스플레이 LG전자는 올해 삼성 무풍 콤보 갤러리에 비해서 외형적인 변화는 미미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색상과 바디 크기를 유지한 상태로 디스플레이만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제품은 중앙 원형 토출구 안에 LCD 패널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좀 더 큰 대형 LCD 패널을 적용하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현재 온도뿐만 아니라 제습량까지도 함께 표시를 해줘서 냉방 상태와 제습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습니다. 2. 정원 제습 올해 LG 휘센의 가장 큰 변화도 삼성전자처럼 춥지 않은 제습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AI 콜드프리 기능을 일부 제품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서 추위를 느끼거나 혹은 추워서 온도를 다시 올리면 습도가 다시 높아져서 불쾌했던 것을 보완한 기능인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쾌적 제습과 컨셉은 비슷하지만 원리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열교환기에 보내주는 냉매량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에너지까지도 절감하는 원리라면 LG전자는 열교환기를 전면과 후면으로 2열 배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먼저 차가운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차갑고 건조해진 바람을 다시 한번 따뜻한 열교환기를 거치게 해서 실내에 바람을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이럴 경우 냉기가 과도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정온 제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AI 수면 이 밖에도 LG 휘센은 AI 수면 기능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면 쾌적감을 최대 91%까지 끌어올렸다고
에어컨이라고 하니까요. 평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합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작년에 처음 출시했었던 가성비 에어컨 휘센쿨 제품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작년에는 휘센쿨 1 시리즈, 2 시리즈만 운영했다면 올해는 고급형 휘센쿨 프로 모델도 추가했습니다. 1, 2 시리즈가 토출구가 항상 개방된 형태였다면 3, 4 시리즈는 토출구를 자동으로 열어주고 닫아줄 뿐만 아니라 6가지 기류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류 제어는 전면풍, 좌우, 한쪽 바람, 와이드 케어 바람 등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도 신제품이기 때문에 AI 수면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에어컨 구매 프로세스. 지금부터 에어컨 구매 4스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 타입, 2. 평형대, 3. 브랜드, 4. 가격 순서입니다. 이번 챕터는 이미 에어컨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고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 혹은 삼성, LG 차이점만 비교해보고 추천 제품만 듣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은 스킵하시고요. 다음 챕터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텝 1. 타입. 에어컨은 벽걸이형, 스탠드형, 시스템 에어컨, 사계절 냉난방기 등으로 나뉘는데요. 시스템 에어컨과 냉난방기는 가격이 가장 비싸고 대부분 신규 아파트 옵션으로 에어컨을 3대에서 5개가량 옵션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최소 3대 이상의 에어컨을 들여놓을 예정이라면 복잡하게 멀티형과 단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것보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천정형을 제외하면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단품과 멀티형. 단품은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으로 나뉘며 멀티형은 실내기 하나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실내기 2대를 엮어서 조합한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단품 한 대만 구매할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나중에 단품을 한 대 더 구매할 경우에 실외기가 각각 필요해서 설치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가격도 오히려 비싸질 수 있어서 요즘은 투인원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저 또한 투인원 방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홈멀티라고 부르고 LG전자는 투인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편의상 멀티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평형대. 에어컨 평형대는 보통 아파트 기준 평형대의 50%에서 60% 정도를 권장합니다. 32평형 아파트의 경우라면 절반 크기인 17평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저는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두 평 더 큰 평형대로 구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고층의 남향에 거주하시는 분들, 큰 샤시가 많이 있는 집, 층고가 높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신다면 평형대를 보다 큰 평수로 구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혹 평형대가 커지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에어컨은 평형대가 커지면 오히려 전기료도 더 절감이 됩니다. 에어컨은 실외기에 있는 컴프레셔가 강력한 운전을 하다가 필요시에 절전 운전을 하기 때문에 평형대가 큰 제품은 실내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서 절전 운전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전제품은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외형도 같이 커지는데요. 에어컨은 외형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평형대로 구매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보통 동일한 모델 간 평형대가 커질 때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격이 비싸지는데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 디자인과 연식 변화로 인해서 더 큰 평수인데도 오히려 더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 제조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라면 브랜드를 떠나서 가격차가 크지 않다면 평형대가 큰 것을 1순위로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7평에서 최대 25평형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 회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삼성전자에 없는 22평형대까지 총 6가지 평형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은 5가지 평형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타입과 평형대를 선택했다면 이제 제조사를 선택해야겠죠? 스텝 3. 브랜드. 브랜드는 삼성과 LG전자 그리고 캐리어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S도 좋고 디자인도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가격일 텐데요. 삼성전자, LG전자도 연식이 지난 모델은 설치비까지 200만원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 집안 제품을 제어하는 기능이 브랜드별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에 LG전자 제품이 많으면 LG전자 에어컨으로 구매하시고 삼성전자 제품이 많으면 삼성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도 에어컨을 잘 고르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무풍 냉방을, LG전자는 공간 냉방을 강조하고 그 컨셉과 구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LG전자, 삼성전자 비교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텝 4. 가격.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자금 사정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크게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이 비교적 비싸고 온라인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이사나 혼수로 인해서 많은 제품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바품목 혜택으로 오프라인이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중에서도 삼성스토어, 베스트샵은 제품 품목이 5가지 이하일 경우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백화점이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꼼꼼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에어컨만 구매할 경우라면 온라인이 더 저렴한데요.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막상 설치비를 과도하게 부르거나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출장비가 10만원가량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외기와 실내기를 모두 포함한 금액까지 따져보시고 금액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하셔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온라인 인증마크가 있는 판매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안전하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 가격이 오히려 다른 곳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처럼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쿠팡에서 부모님 댁 에어컨을 구입했는데요. 지역이 지방이라서 출장비 10만원이 추가되었고 제품 가격이 130만원이라고 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실외기가 미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실외기 가격을 물어보니까 대략 30만원가량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존 에어컨 철거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이것저것 다 해서 거의 19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거 배보다 배꼽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매장에 가봤는데요. 삼성 스토어에서는 동일 모델을 진열 가격으로 대략 22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쿠팡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고정 댓글에 가성비 모델 추천드린 제품은 제가 다 엄선해서 골라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도 판매자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단종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제품이 단종되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취소 사유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제품 목록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챕터 3. 삼성 LG 차이점. 두 브랜드 간 에어컨 제품 비교는 1. 냉방력, 2. 청정관리, 3. 공기청정, 4. 소비전력 절전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냉방력. 삼성은 제품 이름에서부터 제품의 컨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무풍이죠. 에어컨은 모두 시원하다. 요즘 안 시원한 에어컨이 어디 있냐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지 말고 은은하게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쾌적하게 냉방을 해준다는 컨셉이 무풍 에어컨인데요. 무풍 에어컨은 처음에는 강력한 하이패스 서큘 냉방으로 운전을 하다가 설정된 온도에 다다르면 에어컨 전면 패널에 빼곡하게 뚫어놓은 미세 구멍을 통해서 약한 바람을 보내주는데 대략 0.15m/s의 미세 바람으로 실내에 토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무풍 에어컨은 무풍 콤보 갤러리와 무풍 클래식 두 종류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 무풍 클래식은 강한 냉방이 필요할 때는 바람이 토출되는 바람문을 열고 닫으면서 냉방을 하다가 무풍 운전이 필요할 때는 바람문을 닫고 전면에 있는 패널에 작은 구멍, 즉 무풍홀에서 바람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상급 모델인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는 별도로 에어컨 바람문이라고 부르는 토출구 없이 전면 패널 약 32만 개의 무풍홀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마치 선풍기에서 선풍기 망을 씌워놨을 때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무풍 운전은 원래 컨셉과 마케팅과는 다르게 제품 내부에 습기가 많이 생기는 구조여서 곰팡이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한다면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기 때문에 무풍의 장점을 위해서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러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이지케어 단계를 8단계로 세분화해서 문제점을 점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 건조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대폭 늘려서 수분을 제거하거나 제품을 뜯어서 팬을 직접 닦을 수 있게 한다든지 수동 또는 자동 기능을 통해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풍은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들었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거나 감기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에는 측면 토출구를 추가했는데요. 필요할 때 좌측에만 바람을 불어주거나 우측에만 바람을 보내주는 등 기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 바람을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AI 직접,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공간에 바람을 보내주는 AI 간접 기능까지 그동안 LG전자 타워 모델에 적용되었던 기능까지 적용되어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유지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LG전자 냉방 방식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삼성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본래 시원한 게 맞지만 한여름 폭염에는 실내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필요하다는 컨셉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전면에서 바람을 보내주는 제품을 가성비 모델에, 측면 토출구에서 바람을 보내주는 방식을 중상급 모델에, 전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바람을 보내주는 방식을 최상급 모델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소프트 바람을 추가해서 삼성 무풍 냉방에 대응하는 미세 바람 모드를 탑재했는데요. 삼성의 무풍 냉방은 무풍 모드 1단계밖에 없다면 LG전자는 3단계의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하며, 삼성 무풍이 0.15m/s의 바람 세기인 것에 비해서 LG전자는 바람 세기가 더욱 약한 삼성의 절반
미만 정도의 바람 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중상급형 뷰 시리즈에는 좌우 토출구로, 그리고 프리미엄급 휘센타워 1모델에는 전면 좌우 토출구에서 바람을 보내주는 것을 소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휘센타워와 휘센 뷰1 프로 모델은 한쪽 바람, 와이드 케어 냉방 등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휘센타워, 휘센 뷰는 좌우 토출구에서 바람을 보내주는 것을 소구하고 있는데요. 에어가드라는 것이 달려있는데요. 이 에어가드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더 넓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장시간 냉방으로 인해서 추위를 느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바람이 사람을 피해서 간접 바람을 보내주는데 와이드 케어 냉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프리미엄급 제품은 냉기를 실내로 보내주는 냉각팬이 4개, 그 다음 그레이드는 3개, 가장 밑에 등급 제품에는 2개의 냉각팬을 적용했는데 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풍량이 많아져서 빨리 시원해집니다. 참고로 LG전자 프리미엄 제품인 휘센타워 모델에는 4개의 냉각팬이 모두 열교환기 앞에 배치되어서 냉기를 실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서 삼성의 프리미엄 라인인 무풍 콤보 갤러리 모델은 팬은 똑같이 4개가 맞지만 한 개는 열교환기와 무관한 곳에 위치해서 일반 바람을 멀리 보내주는 서큘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LG전자는 아이스 쿨파워 기능을 강조하는데요. 폭염에는 실내 공기가 더워져서 토출하는 공기가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토출되는 온도를 낮춰서 얼음바람처럼 차갑다는 의미로 아이스 쿨파워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LG전자 전 모델에 적용되었고 일반 에어컨의 토출 온도가 평균 12도 정도라면 아이스 쿨파워는 약 6.5도의 낮은 온도로 토출해줘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두 회사 모두 냉방에 AI 기능을 접목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자율주행처럼 알아서 스스로 쾌적한 냉방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집이 더울 때는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실내 온도에 도달했다면 춥지 않게 해주길 원합니다. 집 습도도 적당하게, 건조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습하지도 않게 제습해주길 원하죠.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강약 조절과 쾌적한 온도 조절, 절전의 밸런스까지 스스로 해주는 기능들이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쾌적 제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기청정 모드처럼 컴프레셔가 작동하지 않고 실내기 팬만 작동하는 송풍 모드가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것이지,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처럼 컴프레셔가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더운 실내에서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오히려 설정 온도에 진입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전기를 더 사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에어컨은 냉방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제습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냉방이 곧 제습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습 기능을 마케팅하면서 특화 기능처럼 소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쾌적 제습은 기존 제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열기환기에서 냉기를 만들 때 일부분만 냉각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컴프레서의 가동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절전이 되는 제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올해 정원 제습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마케팅 용어로 AI 콜드풀이라고 부릅니다. 삼성과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한데요. 제습을 하면서 추워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쾌적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삼성과 다른 점은 LG는 열기환기를 2열로 배치해서 하나는 냉기를 만들고, 냉기가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 열기환기는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서 적절히 조절해서 냉방과 제습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원리입니다. 또한 LG전자는 AI 바람을, 삼성전자는 AI 모션 바람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삼성도 측면 토출구가 추가되면서 LG와 비슷한 기능이 적용됩니다. 두 회사 모두 레이더 센서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맞춤 냉방을 해주는데요. AI 바람 기능은 레이더 센서로 사람의 위치, 가구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강한 냉방이 필요할 때는 사람에게만 직접 냉방을 해주고, 냉방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간접 바람을 보내줘서 춥지 않고 쾌적하게 냉방해주는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부재할 때는 바람의 양을 줄이거나 에어컨을 꺼서 절전하는 똑똑한 기능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기능이 적용되면 집의 구조, 날씨 상태,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해서 냉방, 제습, 공기청정, 절전을 스스로 해줘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또한 인체감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음성인식 기능도 같이 탑재하고 있어서 사용성을 높였는데요. 에어컨에게 냉방해줘, 간접바람 불어줘 등 챗 GPT처럼 명령어를 말하면 스스로 맞춤 냉방을 해줘서 편리합니다. 2. 청정관리. 요즘 제조사들은 에어컨 청정관리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심인 모습입니다. 특히 관리가 안 된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정관리는 두 회사 모두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것과 직접 셀프로 관리해주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동관리와 셀프관리가 모두 적용되는 제품은 비교적 고가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가장 프리미엄 제품에는 이지케어 8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동으로 청정관리를 해주는 것이 5단계, 수동으로 청정관리를 해주는 것이 3단계로 나뉩니다. 제품의 그레이드별 등급에 따라서 이지케어 4단계부터 5단계, 이지케어 8단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공기가 흡입되고 토출되는 전 과정에 자동 청정관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이해하기가 쉬운 LG전자의 청정관리에 삼성전자의 이지케어 청정단계를 매칭시켜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브랜드의 자동 청정관리를 비교해보고 셀프 청정관리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청정관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단계마다 위생에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 먼지 필터는 가장 먼저 먼지를 걸러지는 곳이죠. 에어컨에 있는 필터 중에서 큰 먼지를 걸러내는 프리필터는 두 회사가 모두 비슷합니다. LG전자는 이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로봇 청소기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 필터 클린봇이라고 합니다. LG전자의 최상위 그레이드인 9 시리즈에 한해서 적용되는 기능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에 있는 먼지를 비워주는 기능으로 먼지통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먼지를 비워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자동 청소 기능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먼지가 유입되는 극세 필터에도 항균 처리를 하는 추세인데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균 억제 효과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항균 구리가 적용된 극세 필터를 이지케어 1단계로 소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공기청정 필터입니다. 공기청정 필터 종류와 방식에서도 두 회사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큰 먼지를 걸러내는 프리 필터를 제외하면 모두 교체형 필터를 사용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물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LG전자의 필터가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앞서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유지비가 들지 않아서 부담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세먼지 세균에 이어서 알러지 케어를 소구하고 있는데요. 이 필터로 CAC, 바프 등에서 제3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알러지 케어 기능은 없지만 PM1.0 필터가 적용돼 있어서 미세먼지부터 황색 포도상구균, 세균까지 잡아주는 트리플 청정 기능을 강조합니다. 삼성전자의 PM1.0 필터는 물세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이 필터는 대략 3개월에 한 번씩 셀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LG전자는 수분이 많은 열교환기 뒤쪽에 항균 처리된 클린 케이스가 적용돼서 세균 증식을 원천 봉쇄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곰팡이와 세균 악취에 가장 취약한 열교환기를 관리해주는 기능은 두 회사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평소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쾌쾌한 냄새가 감지됐다면 10중 8구 열교환기의 습기로 인한 증상인데요. 그런데 이 빨래판처럼 생긴 열교환기 안에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것을 공기로 가열해주기 때문에 표면에는 습기와 물방울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맥주캔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보셨잖아요. 열교환기 표면에도 이런 물방울이 맺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이 송풍되면서 물기가 마르지만 문제는 에어컨 작동을 멈추게 되면 습기가 그대로 열교환기 표면에 남게 되기 때문에 세균과 냄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동 건조 기능으로 에어컨이 종료되면 10분에서 최대 60분까지 송풍을 불어주면서 말려주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습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습기가 남으면서 생겨버린 세균과 악취를 없애주는 기능이 LG전자는 열교환기 세척 기능이라고 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워시클린 기능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차갑게 열교환기를 냉각시켜서 얼음같이 만들어버린 다음에 얼어버린 열교환기를 녹여주면서 먼지와 세균이 같이 세척되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올해 LG전자는 열교환기 세척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자동으로 열교환기 상태를 점검해주고 자동 세척을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다음은 열교환기에서 만들어진 냉기를 토출구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냉기팬 관리 기능입니다. 냉기팬도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부속인데요. 이런 냉기팬을 UV로 살균해주는 UV LED 살균 기능도 두 회사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바람이 토출되는 토출구에도 항균 처리를 하는 등 정말 과할 정도로 위생과 공기청정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스마트 싱스 어플을 통해서 극세 필터를 수시로 점검하고 냉매량을 확인하고 모터와 센서를 진단하는 AI 진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으로 청정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비교했지만 두 회사 모두 직접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풍 클래식 2023년도 이후 모델과 무풍 콤보 갤러리 모델에 한해서 적용됐으며 LG전자는 휘센타워 1, 2와 휘센뷰 1, 2 최근에 나온 휘센쿨 모델에 한해서 적용되었고 칸 위너 모델은 미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셀프 청소가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자동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셀프 관리는 제품 패널을 직접 열어서 팬까지 직접 청소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두 회사 간 차이라면 제품 분해할 때 나사를 몇 개 덜 풀고 혹은 더 풀고 청소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그동안 대략 20개 정도의 나사를 제거해야 했다면 올해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은 상단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고 나사 몇 개만 풀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휘센타워는 약 18개 혹은 16개 정도 나사를 풀어야 하는 차이가 있고요. 휘센뷰는 스크류 1개와 상단에 있는 푸시 버튼만 누르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첫 출시한 휘센쿨 모델도 셀프 관리가 가능한데요. 휘센쿨도 쿨 오픈 기능을 사용해서 나사 몇 개만 풀면 쉽게 패널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지케어 8단계 중 3단계는 셀프 관리인데요. 쉽게 패널을 오픈할 수 있는 이지 패널 오픈이 1단계이고 냉기 팬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이지 팬이 2단계, 마지막으로 교체 없이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안심 물세척 기능이 이지케어 3단계에 속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휘센뷰는 스크류를 하나만 풀면 되고 푸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제품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쉽게 분리 결합이 가능한 클린뷰 기능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회사 모두 자동으로 청정 관리를 해주는 기능과 수동으로 청정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다 적용되어 있는데 자동 청정 관리와 수동 청정 관리는 이지케어 8단계, 5단계, 이지케어 4단계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스펙표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고가의 제품에만 수동 관리가 들어간 만큼 가성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자동 청정 관리 중에서 UV LED 팬 살균 기능이라든지 클린 케이스 등은 옵션이 낮은 제품에는 미적용됐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공기청정. 다음은 두 회사의 공기청정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은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집에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있다면 불필요한 옵션이고요.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에어컨에 공기청정 필터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공기청정 기능은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집안 공기가 순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청정이 되는 원리인데요.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돌릴 필요가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공기까지 케어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서 등이 포함되고 디스플레이로 공기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비교해봐도 에어컨 필터가 공기청정기 필터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물로 씻어서 재사용하는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기청정에서는 CAC 평형대, 필터의 성능, PM1.0 센서와 공기질 상태를 볼 수 있는 기능 정도로만 구분하면 되는데요. 쉽게 수동적인 공기청정기냐 자동화된 공기청정기냐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제품 가격이 비싸질수록 자동화되고 디테일한 공기청정 기능이 따라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을 중시하신다면 스펙을 구분해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LG전자의 경우 4가지 주요 기능으로 나뉩니다. 공기청정 필터, 그리고 집진 이오나이저 적용으로 먼지를 모아주는 기능, 그리고 PM1.0 센서가 적용된 모델들은 초미세먼지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먼지가 많거나 공기질이 나쁠 때는 공기청정기처럼 감지를 해서 강력 운전을 자동으로 전환해줍니다. 삼성전자도 공기청정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은 공기청정 필터만 추가된 모델로 센서가 없어서 자동 청정 모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위 옵션으로는 공기질 확인 센서가 있는 모델로 공기질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청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으로는 미세한 전기장을 보내줘서 초미세먼지와 유해세균 바이러스까지 모두 제거해주는 이헤파 필터가 추가됩니다. 이 밖에도 두 회사는 스마트 기능으로 펫케어, 음성인식, 스마트 싱스 기능 등 부가 기능이 많지만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전력 절전 기능.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성수기에는 전기요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누진세가 걱정이 돼서 마음껏 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 거실에 있는 월패드를 통해서 월 450kW는 절대 넘기지 않으려고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삼성과 LG전자 두 회사 모두 1등급, 2등급, 3등급 제품으로 나뉘고 1등급일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렇지만 3등급이라고 해서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더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과거 7년 전에 구입한 1등급 에어컨이 현재 3등급 에어컨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참고로 LG전자는 모델명에 알파벳 E가 적용되면 1등급이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모델은 모델명을 통해서는 1등급 여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각자 절전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순 수치만 보면 삼성은 무풍 내방 시 최대 90%의 절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LG전자는 쾌적 운전 시 77%의 절전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무풍 운전과 LG전자의 쾌적 운전이 맥스 대비 90% 그리고 77% 절전이 된다는 것은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 마케팅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어컨이라는 것은 더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풍 운전 그리고 쾌적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쾌속 운전으로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가동한 다음에 설정된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쾌적 운전을 하면서 실기가 절전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억지에 가깝다는 겁니다. 90% 절전 운전을 하는 무풍 모드가 얼마나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조금만 지나도 온도가 다시 상승해서 다시 컴프레셔가 강하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LG전자도 77%나 절전이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조사에서 하는 마케팅은 순간적인 절전율을 마케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냉방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절전이 되는 것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은 설정된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절전 운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컴프레셔가 약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절전이 되는 거잖아요. 가령 1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30분 동안 강력하게 운전을 한 다음에 30분 동안 절전 운전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냉방력이 좋다면 총 1시간 동안 냉방을 할 때 20분 동안만 강력 운전을 하고 나머지 40분 동안 절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냉방력이 좋은 제품은 그만큼 절전 운전도 수반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절전 기능에도 AI 기능이 활용되는데요. LG전자는 외출 절전을, 삼성전자는 부재 감지, 부재 절전 기능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재 감지, 외출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 등 각 회사만의 인체 감지 기술로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서 사람이 장시간 집에 없을 때를 감지해서 절전 모드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레이더 센서로 부재를 감지해서 외출 절전을 해주면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전기료를 더욱더 아껴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유사한 부재 절전 기능에 부재 건조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부재 건조는 사람이 없을 때 열교환기를 건조해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챕터 4. LG전자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본격적으로 LG전자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에어컨 모델명 구분법을 알면 제품 등급 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알파벳 F는 스탠드 에어컨을 의미하고요. 그 뒤에 있는 알파벳 Q는 인버터 냉방이면 Q, W이면 사계절 냉난방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숫자 2개는
냉방 면적을 의미하고요. LG전자는 17평부터 25평까지 6개의 평형대를 운영하고 삼성전자에 없는 22평형대가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출시 연도를 의미합니다. 2026년도 모델은 G가 부여되고요. 2025년도 모델은 알파벳 F가 부여됐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제품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휘센타워는 알파벳 N, 휘센뷰1은 V, 휘센뷰2는 U, 위너는 W, K는 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가성비 휘센쿨 모델은 알파벳 C가 부여됩니다. 이 밖에도 오프라인에서는 판매가 종료됐지만 온라인에서는 듀얼 에어컨도 판매가 되는데요. 듀얼 에어컨은 알파벳 D가 부여됩니다. 다음의 숫자는 시리즈, 그레이드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높은 시리즈는 숫자 9부터 옵션이 가장 낮은 제품 시리즈는 숫자 1이 부여됩니다. 그중 1시리즈, 2시리즈는 에어컨 토출구를 막아주는 커버가 없어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토출구가 개방이 되는 방식이라 먼지 유입이 될 수 있는 오픈형 방식입니다. 숫자 다음 알파벳은 제품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베이지는 B, 크림 화이트는 H, 에센스 화이트는 알파벳 E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알파벳은 채널을 의미하는데요. 전 채널 공용 모델은 A, 하이마트, 대형마트 등은 B가 들어가는데요. 특이한 것은 에너지 1등급 제품은 알파벳 E가 부여됩니다. 마지막 숫자는 단품과 세트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숫자 1은 스탠드 단품, 숫자 2는 멀티형 제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LG전자 휘센 에어컨의 외형적인 디자인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총 5가지의 외형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칸과 위너인데요. 가격은 170만원대부터 시작됩니다. 두 제품은 동일한 구조와 냉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토출구 모양만 약간 다른 이란성 쌍둥이 같은 느낌인데요.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칸은 하이마트와 대형마트 같은 홈매 채널에서 운영되고 위너 모델은 베스트샵과 백화점 같은 전매 채널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두 종류의 에어컨을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위너와 칸은 삼성 Q9000 모델처럼 전면 토출부만 적용돼서 바람 방향은 바꿀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직진 바람을 보내주는 에어컨들은 에어컨 효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칸이 17평, 18평 두 가지 형태로만 운영이 되는 반면 위너는 17평과 20평 냉방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칸과 위너의 바로 윗등급 모델은 휘센쿨 모델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이 대략 17평 2인원 기준 180만원대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품은 2025년도에 처음 출시된 모델로 토출구가 전면에 11자 모양으로 뚫려 있고 칸 위너처럼 전면풍으로 바람을 보내줍니다. 슬림한 외형에 깔끔한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난 모델인데요. 휘센쿨은 작년에는 1, 2 시리즈만 운영을 했다면 올해는 고급형 휘센쿨 프로 모델도 추가됐습니다. 휘센쿨 1, 2 시리즈가 토출구가 항상 개방된 형태였다면 3, 4 시리즈는 토출구를 자동으로 열어주고 닫아줄 뿐만 아니라 6가지 기류 제어도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휘센쿨 전 라인업 모두 트렌드를 반영해서 패널을 쉽게 뜯어서 셀프 관리할 수 있는 쿨오픈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휘센쿨 프로 라인에는 AI 수면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렇지만 휘센쿨은 꼭 따져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저가형 휘센쿨 1, 2 시리즈는 토출구를 항시 개방해야 되는 방식이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단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출구를 막아주는 에어커버를 서비스센터에서 별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휘센뷰 모델입니다. 휘센뷰의 평형대는 17, 18, 19, 22평형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저렴한 모델은 17평 2인원 기준 210만원대부터 고가 제품은 480만원대까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렇게 가격 격간이 큰 이유는 휘센뷰는 LG 에어컨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과 옵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휘센뷰는 1시리즈부터 6시리즈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1 프로, B1, B2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3시리즈부터 6시리즈까지 B1 라인업에 해당되며 모델명은 알파벳 V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시리즈와 2시리즈는 휘센뷰2 모델로 구분되는데요. B2 모델은 모델명에 알파벳 U가 부여됩니다. 1, 2시리즈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토출구 커버가 없어서 디자인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먼지가 유입될 수 있고 한쪽 바람 기능도 불가능합니다. 한쪽 바람은 상황에 맞게 토출구 한쪽을 닫을 수 있거나 한쪽만 열 수 있는 기능인데요. 소파 옆에 앉았을 때 바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또한 휘센 B1 중에 5시리즈와 6시리즈는 B1 프로 라인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5시리즈, 6시리즈 모델은 휘센타워 최고급 사양에 적용되는 레이더 센서와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되어서 AI 바람, 외출 절전 등 프리미엄 기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뷰 시리즈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은 6시리즈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AI 콜드 프리 기능도 B1 프로 6시리즈 1등급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뷰 시리즈는 2024년도에 처음 나온 모델로 클린뷰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클린뷰는 제품을 청소할 때 아주 쉽게 셀프 청정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크류 1개와 상단의 푸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커버가 쉽게 분리되고 누구나 셀프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외형도 슬림해서 공간 차지가 적고 좌우 토출구를 통해서만 바람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전면에 토출구는 없지만 디지털 서클 방식으로 무드 조명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옵션이 높은 6시리즈와 5시리즈에는 전면부에 큼지막한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AOD에는 날씨와 습도, 스케줄 관리 등 여러가지 정보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하단부에는 투명한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하면 피규어나 트로피 등을 수납할 수 있고 커스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뷰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뷰 케이스의 별매 가격은 대략 20만원 정도 합니다. 다음 모델은 LG전자 휘센 프리미엄 라인업에 해당되는 휘센 타워 모델입니다. 휘센 타워는 휘센 타워 1과 휘센 타워 2로 구분이 되면서 휘센 타워 1이 더 프리미엄 모델이고 휘센 타워 2가 보급형 라인에 속합니다. 올해 오프라인은 휘센 타워 1만 운영이 될 것 같고 휘센 타워 2는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휘센 타워 2는 타워 1에서 일부 스펙이 빠진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위 라인업인 휘센 타워 1은 9시리즈와 7시리즈, 5시리즈로 운영되며 휘센 타워 2는 4시리즈, 2시리즈, 1시리즈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휘센 타워 1은 중앙에 있는 토출구의 모양이 바람에 나오는 윈드 서클로 적용되어 있고 휘센 타워 2는 바람에 나오지 않는 디지털 서클로 구분이 됩니다. 휘센 타워 1은 LG전자에서 유일하게 4개의 냉기팬이 적용된 모델로 가장 큰 용량대인 25평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열교환기 앞에 4개의 바람팬을 적용해서 바람을 전면 또는 측면 토출구로 보내는 게 특징인데요. 삼성 무풍 갤러리와는 조금 다르게 4개의 팬 모두가 열교환기에서 만들어진 냉기를 뿌려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LG전자는 이 기능을 포엑스 집중 냉방으로 소구하고 있습니다. 휘센 타워 2 모델에도 모델명에 1, 2가 적용된 1시리즈, 2시리즈는 토출구 덮개가 없는 모델인데요. 먼지가 들어가는 것이 염려되는 분들은 LG닷컴에서 에어커버를 별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대략 10만원 정도로 액세서리 코너에서 구매하면 되는데요. 에어커버가 없는 제품은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한쪽 바람과 와이드 케어 바람은 불가능합니다. 타워 2는 타워 1과는 다르게 25평형은 제외됐습니다. 17, 18, 19, 22평형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모델은 22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휘센 타워 1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타워 1 모델은 9, 7, 5 시리즈로 구분이 되는데요. 9 시리즈에는 유일하게 필터 클린봇이 적용되어 있으며 극세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지를 자동으로 채집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 5 시리즈는 AI 콜드프리가 미적용되었으며 9 시리즈와 7 시리즈에 한해서 공기청정기에 적용되고 있는 PM 1.0 센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PM 1.0 센서가 적용되면 초미세 먼지를 감지할 수 있어서 오염도에 맞춰서 자동 공기청정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LG전자 추천 제품. 이제부터 LG전자 추천 제품을 4제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은 시원해야 한다.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휘센 위너 FQ17HD WH-M2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7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며 제품은 가격 정책이나 제품 교체 등으로 추천 모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배송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서울 수도권의 지방은 거리에 따라서 출장비가 별도로 더 발생합니다. 참고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49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별도 링크까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폭염 전문 기능인 아이스 쿨파워 기능과 자동 청정 관리를 겸비한 모델이라서 열교환기 세척과 자동 건조도 가능합니다. 칸과 위너는 오랫동안 LG전자 가성비 라인업을 지키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무난한 모델인데요. 공기청정, 간접바람 기능은 빠졌지만 노빠꾸 직진형 냉방을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출구 커버가 닫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지 유입을 예방할 수 있어서 관리가 편리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가성비 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휘센쿨 FQ17FC 1EC2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17평형의 평형대로 가격은 180만원대로 가성비가 좋은 모델입니다. 이 제품도 전국 설치가 가능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지방의 경우 추가 출장비가 최대 12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11자 모양의 토출구로 바람을 보내주는 제품이고 슬림하고 깔끔한 외관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셀프 청소 관리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나사 몇 개만 풀면 누구나 제품 패널을 분리해서 내부를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냉방력도 꼭 따져봐야 되잖아요. 폭염 전문 아이스 쿨파워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삼복더위에도 강력한 차가운 바람을 불어줘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디자인도 깔끔한 휘센쿨 모델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모델은 디자인과 위생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휘센뷰 2 모델인데요. 모델명은 FQ17FU22N2 모델입니다. 가격은 210만원대이며 이 모델도 가격 정책, 제품 교체 등으로 추천 모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17평형대로 냉방력이 좋으면서 디자인도 심플한 제품인데요. 만약 22평형대 제품이 필요하시면 동일 모델에 220만원대에 판매되면서 설치비가 35만원 정도 별도 발생하는 제품도 한 모델 운영 중인데요. 출장비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대략 1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기존에 나온 휘센뷰 1, 2 모델도 셀프 청소가 가능했지만 스크류를 10개 이상 열어야 해서 쉽사리 청소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스크류 하나에 푸시 버튼만 누르면 아주 간편하게 제품을 열어서 팬을 청소할 수 있는 클린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뷰 케이스도 별매로 가능하지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며 다른 제품보다 외형이 슬림한 게 특징입니다. 단 이 모델은 숫자 2가 들어간 모델로 토출구에 커버가 제외된 모델이어서 한쪽 바람과 와이드 케어 냉방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LG 제품 중에 성능과 디자인 모두 중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휘센 타워 1 7 시리즈 모델 FQ18GN7BA2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18평형이고요. 가격은 430만원대입니다. 26년도 제품이기 때문에 정온 제습 기능이 적용되어서 춥지 않게 쾌적하게 제습을 해줍니다. 또한 인체 감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풍, 직접풍을 상황에 맞춰서 보내주고 PM 1.0 센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시리즈에서 필터 클린본만 제외된 모델로 가장 좋은 제품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챕터 5 삼성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에어컨 모델명을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제품을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델명 앞에 두 자리 알파벳이 AF면 스탠드형이냐 구분하는 것이고 AR이 부여되면 벽걸이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자리 숫자는 모델의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90은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 80은 무풍 갤러리, 70은 무풍 클래식, 60은 AI Q9000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숫자 뒤에 알파벳 H는 출시 연도를 의미합니다. 2025년도 모델은 알파벳 F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자리 숫자는 평형대를 의미합니다. 19는 19평이며 올해는 17평, 18평, 20평, 25평까지 5개 평형대로 운영이 됩니다. 용량 다음에 오는 알파벳 D는 냉매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요즘엔 R32 냉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AI 레벨을 의미하는데요. 숫자 4는 레이더 센서, 와이파이가 미적용된 제품까지 세부적으로 스펙별로 나눠놨으며 보통은 숫자 2가 부여됩니다. 다음 숫자는 공기청정 관련 플랫폼 그레이드이며 가장 높은 것은 숫자 8이고 옵션이 낮아질수록 숫자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제품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N은 단품, 세트 타입을 뜻하는데 N은 실내기, 홈멀티는 R, 단품은 K로 끝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에어컨 라인업을 살펴보면 총 3가지의 외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냉기 토출구의 모양과 무풍 기능 유무에 따라서 모델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에어컨 실내기 본체를 뜯어보면 안쪽에는 빨래판처럼 생긴 열교환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사양별로 2개에서 최대 4개의 냉기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팬은 열교환기에서 만들어낸 냉기를 실내에 직접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선풍기 날개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삼성 에어컨은 이 팬의 위치에 토출구를 연동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삼성 제품 중에 가장 저가형 모델에 속하는 Q9000 시리즈는 유일하게 무풍 기능이 제외된 제품으로 마치 홈시어터 스피커 모양과 비슷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Q9000 모델은 전면부에 2개의 동그란 바람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토출구가 열렸다 닫히면서 바람을 실내에 공급을 해줍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전면 바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회오리 바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패스 방식은 후면에서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꺾임없이 그대로 직진 바람으로 토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Q9000 모델은 17평, 19평 두 가지 평형대로 운영되고 가격은 17평 홈멀티 기준 대략 170만원대부터 시작됩니다. Q9000 모델의 바디는 깔끔한 유광 화이트 색상이지만 토출구의 가운데 원형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토출구 부위, 원형 공간에 부착된 비닐을 절대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비닐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무풍 클래식은 Q9000 모델과 마찬가지로 17평과 19평 두 가지 라인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격은 23년도 이전 모델은 대략 170만원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은 이지케어 5단계 제품으로 셀프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인데요. 셀프 청소가 가능한 제품은 대략 19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풍 클래식, 무풍 기능이 적용된 모델은 곰팡이 이슈가 있는 편인데요. 곰팡이나 냄새가 불안한 분들은 이지케어 8단계가 적용된 구형 모델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풍 클래식도 Q9000처럼 냉기팬 앞쪽에 원형 토출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사양에 따라서 2개 또는 3개의 바람문이 있고 강력하게 냉방을 할 때는 바람문 3개를 모두 열어서 작동을 하다가 절전 운전을 할 때는 바람문을 닫아가면서 냉방을 조절합니다. 무풍 운전을 할 때는 토출구를 모두 닫아버리고 패널에 있는 무풍 홀에서만 미세 바람을 보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디와 토출구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 조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프리미엄 제품인 무풍 콤보 갤러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풍 콤보 갤러리 모델은 가로폭이 넓은 모델, 폭이 중간인 모델, 높이가 낮은 모델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2026년형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은 가로폭이 13cm 정도 더 슬림해져서 공간 활용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 제품은 총 4개의 냉기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맨 밑에 있는 팬은 바람순환 서큘레이터 역할만 합니다. 갤러리는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별도의 토출구가 없고 제품의 패널 전체가 무풍홀로 이루어졌는데요. 전면 패널에 구멍이 대략 32만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미세한 무풍홀에서 하이패스 서큘 냉방도 해주고 무풍 운전도 해주는 방식입니다. 패널에는 AOD와 조명을 은은하게 비춰줘서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2026년형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는 상하단을 일체형 메탈 패널로 깔끔하게 변경하였으며 기존 모델은 상단과 하단이 분리된 형태입니다. 17평, 18평, 19평, 20평, 25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신제품은 측면에 패브릭 패턴을 적용하면서 고급스러워졌고요. 좌우측 측면 토출구를 적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 바람까지 다양한 기류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AI 쾌적 기능과 음성 안내 기능인 빅스비를 통해서 AI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쾌적 기능은 그동안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추위를 느끼게 되고 일반 제습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부담됐던 분들을 위해서 출시했는데 AI 쾌적 기능으로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면서 춥지 않고 에너지 절약도 가능해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풍 콤보 갤러리 모델은 무풍 클래식처럼 패널을 열고 자가 관리가 가능한 이지케어 8단계가 적용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처럼 인체 감지를 하고 사람이 부재할 경우에는 부재 감지 기능으로 절전까지 가능하며 스스로 부재 건조 기능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가성비 에어컨 세 모델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평형대가 36평 이상이라면 19평 이상의 제품 중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34
14평 아파트 기준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9000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Q9000 17평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 등급 차이와 공기청정 유무로 나뉘는데요. 공기청정 모델은 PM1.0 필터만 있는데도 3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하나 더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7평형 Q9000 모델을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모델명은 AF60F 17D 11BRS 모델이며 가격은 140만원대 후반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출장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12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도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품의 가격 그리고 정책, 제품 교체 등으로 추천 모델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17평형에 하이패스 회오리 바람으로 전면 직진 바람을 불어주고 벽걸이 에어컨은 무풍 냉방이 적용됩니다. 이지케어 4단계가 적용되어서 열교환기를 세척해주는 기능, 그리고 열교환기 습기를 제거해주는 맞춤 건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터도 직접 물청소를 할 수 있고 컴프레셔 등 주요 부품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주는 AI 진단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어컨 관리까지 편리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삼성 에어컨이라면 무풍 기능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무풍 클래식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AF70F 17D 11BRT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가격 정책, 제품 교체 등의 이유로 추천 모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풍 기능은 평소 에어컨을 틀고 자면 추워서 다시 끄다 켜다를 반복하는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17평인데 가격도 18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지케어 5단계가 적용된 모델로 셀프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셀프 청소까지 필요하다면 연식은 조금 지났지만 이지케어 8단계가 적용된 AF17C 7932WZRS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무풍 갤러리 모델입니다. 삼성 제품 중에 가장 프리미엄 라인업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도 높은 편인데요. 저는 현 시점에는 AF90H 17D35WRT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330만원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가격 정책, 제품 교체 등의 이유로 추천 모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17평형이고요.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에는 패브릭 패턴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또한 전면은 일체형 메탈 패널이 적용되어서 가구 같은 느낌으로 인테리어 상품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면 토출구에도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바람, 간접 바람까지 다양한 기류 제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고 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빅스비 음성 기능도 들어가고 풀옵션의 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듯 합니다. 여러분에게 최신형 무풍 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어컨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화면을 클릭하시면 좌측 하단에 추천 모델을 태그해 두었습니다. 태그가 걸리지 않는 모델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링크로 구매하시게 되면 쿠팡 파트너스 및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돼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